장세와 관계없이 수익이 난다던 그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중2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홍인기 트레이더. 그는 자신의 주력 기법 D+0으로 한 달 17억, 5달 48억 수익을 인증하며 자신의 기법의 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이번 하락장 역시 그의 기법이 먹혀 들어간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사용했던 홍인기님의 D+0 기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라는 자세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을 기다리냐라고 하면 압도적인 주도 테마와 섹터가 형성되는 날 기다리는 거죠. 자, 9시 30분 이전에는 매매를 자제하고요. 9시 30분 이후에 거래대금 상위창에 5% 이상 세 종목 주도 테마와 섹터를 발견했다면 뉴스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정이 있다면 초반부에 집중하고 재료 소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반드시 1등주로 대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매수와 기관 잠정 수급을 확인하고요. 압도적인 테마와 섹터라면 당일 용기 있게 비중 베팅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때 크게 먹는 거고요. 보통 수익은 5%에서 10% 구간에서 익절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 기법의 기본 원칙이었고요. 기회는 7월 15일에 발생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가 9% 급등으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대체거래소에서 4%로 강하게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이 상승세가 9시 본장 개시 후에도 이어지는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관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본장이 개시가 되었을 때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D+0 기법의 원칙인 단체 상승이 압도적으로 발생하는가입니다. 따라서 9시 15분까지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시점은 9시 17분 경이었습니다. 자, 기법대로 가는 거죠. 9시 17분 경에 거래대금 상위창을 확인해 봤을 때 보시면 SK하이닉스 10%, 삼성전자 6%, 삼성전기 8%, SK스퀘어 15%, 한미반도체 18%, 삼성전자 우선주 6%, 테스 1%, 주성엔지니어링 6%. 자, 보시면 15개의 종목 중에서 8개의 종목의 반도체 섹터의 종목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가 넘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5종목.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7종목이죠. 테스 빼고는 다 5% 상승이 나왔고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는 18% 상승으로 1등주였죠. 자, 프로그램 매수 상위창도 9시 17분경에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었던 종목은 SK하이닉스, 두 번째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원칙은 1등주를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물론 가능했겠지만 한미 반도체를 대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었고 원칙적인 전략이었고 실제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종가 기준 오히려 6%가 빠졌기 때문에 1등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진짜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0 기법의 기본 매수 원칙은 압도적인 단체 상승에서 1등주를 포착했다라고 하면 타점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9시 30분부터 매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시 17분경에
한미반도체가 1등이다. 그리고 압도적 단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비중 매수를 할 수 있었고 9시 33분경에 살짝 눌리는 타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마지막 2차 비중 매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1분경에 5%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넉넉하게 익절을 할 수 있었고요. 자, 본래 홍인기님의 D+0 기법은 내일까지 끌고 가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급등세를 연출했던 일봉 자리는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된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고요. 600억을 번 침착해님 역시나 이동평균선 정배열 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것이 정석 대응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날 한미반도체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법 D+0 조건에 맞는 날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고요. 기다렸다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이 기법은 장중 매수 기법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최근 급락할 때 삼성전자를 급락할 때 3.9조 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이틀 반등에 5.1조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유동성이 점점 개인 투자자에서 세력과 큰손 투자자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이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현재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최태원 회장이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슈는 2년 정도는 지속되는 재료이고 이런 차트의 흐름, 재료의 지속, 사례 여부는 LS 일렉트릭 등의 사례에서도 관찰이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2년 주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1년 정도 온 상황이고요. 특히 SK 하이닉스도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는 초입. 자, 보시면 과거에 SK 하이닉스는 역배열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세가 연출되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배열로 횡보하다가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올라타고 나서 계속 좋은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횡보할 때 특징을 보시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최소 횡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횡보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으로 아래 꼬리 양봉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반등의 기미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캔들이 여기에서 횡보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따라붙게 되고 그렇게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밀집하다가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그 정배열 초입 자리가 나오면 직장인분들도 스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좋은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는 말은 시대를 관통하는 대가 고수들의 조언이기 때문에 함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기다리면 수익을 준다라는 말은 장중 매매나 스윙 매매나 종가 베팅이나 다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려운 시장을 겪으면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베팅해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